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인사이트 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맨이시죠? 동구 홍보 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팀장님 모시고 오늘은 동구 인문학당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Great. So as always, we have invited Mr. Jang Ju-young, and he is the promotional or marketing media communication team leader in 동구 district. 자, 오늘은 또 이런 동구 인문학당과 같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우리? 네, 저희 동구가 인문도시 광주 동구입니다. 그렇죠. 그답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당뿐만 아니고 제가 또 다른 공간, 인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랄지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가장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인문학당 좋습니다.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문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있고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요. 일단 이 동구 인문학당 과연 어떤 곳인가요? 먼저 근데 이제 인문학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개를 앞서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마치 뭐 지금 건축학계라는 시간도 아닌데 요즘 MZ들이 가장 핫플이 어디죠? 핫플 동명동. 그렇죠, 동명동이죠. 바로 그 동명동에 일단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 건물의 특징을 보면 고풍스러운 한옥, 그리고 양옥, 그리고 붉은 벽돌까지 어떻게 보면 상상만으로는 그림 잘 안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나중에 사진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인문학당이 동구 인문의 상징과도 같다 그런 건물이거든요. 혹시 그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라고 책 아시죠? 예. 그 김남도 교수님. 그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그 교수님의 할아버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 집입니다. 봤더니 그 할아버님께서 예전에 이제 광주도청에 이제 근무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하셨고 김남도 교수님도 어린 시절을 내가 이곳에서 보냈다라는 그런 글귀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게 지어진 연도를 보면 1954년입니다. 1954년이요? 오래됐죠. 그죠. 그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 같은 경우는 전통 가옥 그리고 사랑채 같은 경우는 일본식 건축의 실용적 장점을 살린 양옥. 한옥과 양옥이 같이 접목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네요. 이 동구 인문학당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나 본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the 동구 Humanities Hall, and this 동구 Humanities Hall is located in 동명동 area, which is a very well-known area within Gwangju City among the J generation, and the building itself is a very unique blend of traditional Korean house that was a very traditional one, as well as from the time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it was a little bit of an addition of Western style home as well, along with red bricks, making it very hard to picture it. And I'm sure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동구 인문학당 사진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동구 인문학당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되고 저희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So this place is now going to be serving as a symbol of 동구's humanities culture, and this building was once the childhood home of Professor Kim Nam-do as well, who is more like Kim Nam-do's grandfather, and Kim Nam-do himself is a very famous writer known for the book Trend Korea. 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동구 인문학당을 저희가 까딱하면 못 만났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때는 바야흐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의 꼬꼬무 같은 느낌이. 아까 그 김남도 교수님 할아버님께서 이제 살고 계셨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집주인이 또 이제 바뀌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오랫동안 또 비어 있는 이제 가옥으로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항상 그 문제가 이제 주차 어. 문제가 이제 많으니까 그 면을 이제 다 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어머나. 근데 그 가옥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지역에 계신 뭐 건축가나 기획자,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근대 가옥을 보존하자 그런 이제 건의를 해주셨고 예. 구청에서도 그러면 주차장 건립 계획보다는 그 말씀해주신 그런 건의가 좀 더 낫다 해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그런 멋진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술과 접목한 이후에 2022년 1월 드디어 음흠. 시민들에게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지금은 뭐 다락방 음악 여행이나 아니면 영화 인문학극장, 뭐 바른 먹거리 기후 밥상 등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와, 재밌겠다. 네.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쵸. 가 보셨나요? 저는 최애 공간입니다. 인문학당과 또 조금 있다가 또 소개해드릴 한 곳이 예. 있는데 제가 그 두 곳은 제가 홍보를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공간인데 근데 또 이게 저 인문학당이 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음흠. 이렇게 인문 자원을 활용해서 네. 문화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 공간 대상 대통령상 그리고 와. 작년에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또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좀 궁금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동구 인문학당 진짜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혹시 참여할 수 있나요? 아,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저희 이제 동구 홈페이지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집 지원을 모집 올리고 예.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이제 인문학당에 또 SNS가 있어요. 예.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보시면 이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네. 동구 인문학당 한번 저희가 인터넷에 동구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통해서 좀 알아보면 참 좋겠네요. Now, as for this Donggu Humanities Hall, back in 2020, the property changed its ownership from Kim Nando, the writer's grandfather, to another owner, and the local government initially planned to turn it into a parking lot because it has not been used for a very long time. However, local architects, planners, as well as artists have noticed about this building and urged the preservation of this building, which led the local government to abandon the parking lot idea and instead turn it into a public space we have today. And this is through a public art project where it officially opened in January 2022, and it's now hosting various programs such as music events, movie screenings, as well as different lectures and cooking classes and others. If you are inquire or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any of these programs that are being operated in this Donggu Humanities Hall, you can check on the Donggu, this is Donggu District website, or you can also check it out on Instagram for this Donggu Humanities Hall. It's called in Korean Donggu 인문학당. So if you type it out, you'll be able to find details about what kind of programs are available for you to apply for. 정말 말씀만 들어도 동구 인문학당 저도 가보고 싶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꼭 신청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문도시 광주 동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면 이 인문도시 동구의 어떤 곳을 또 소개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인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책! 그쵸. 책, Yes. 독서. Yes. 그래서 이제 동구민들의 그 독서 문화를 좀 진흥시켜보자라고 음흠. 해가지고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도서관을 짓는 거. 오. 이제 물론 이제 작은 도서관은 많이 있지만 구립 도서관 한번 지어가지고 오. 더 동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내남동에 예, 2023년 12월 26일 연면적 2,622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만듭니다.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여기가 오. 건립될 때부터 여기 지금 도서관을 왜 짓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거기가 근데 또 밤에 가면 별이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그것과 너무 고즈넉하게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동구 외곽 지역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우려 들이 맞죠. 좀 있었어요. 예, 과연 예.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는. 좀 화순 거의 가기 맞아요, 직전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먼 곳에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음.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죠? 평일은 물론이고 지금 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지금 재방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책정원을 데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봉선동 사는 친구, 첨단 사는 친구가 그쵸. 여기에서 책 읽고 있는 거예요. 광산구 그쵸. 다 오셨네요. 여기까지 왜 왔어? 너가 서울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랑 똑같지. 그래서 아 진짜 아름답게 해놓고 또 맞습니다. 수유실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맞습니다. 해서 네. 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면 예. 그냥 단순히 뭐 조용히 책만 읽고 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뭐 친구 단위,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놀러 온다라는 오.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맞아요. 데리고도 많이들 오시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도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객이 그렇게 이제 많은데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16만 3천 명이 이용을 하셨고 14만 3천 권 이상이 또 도서 대출을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용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예. 원래 평일 안내 데스크는 9시에서 6시까지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예, 예. 저녁 9시까지 작년 11월부터는 저녁 9시까지 지금 연장 운영하고 책정원 있습니다. 자체가 지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6시 그죠. 원래는 6시까지 하다가 지금 9시까지 하는 거죠. 그 휴관일만 주변에 빼고. 산도 있고 되게 네. 걸을 수 있는 코스도 있고 해서 되게 아름다우니까 많이 맞습니다. 가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책정원이 비약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던 특별한 이유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좀 쑥스러운데 잘 자랑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2월에 여기가 이제 개관을 하고 이제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이제 제가 그 책정원 홍보 영상 아, 마음의 양식 소리 그 질러! 양식 이걸 외쳤던 그 영상을 보시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근데 왔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글잖아요. 뭐 홍보는 했는데 와서 봤더니 좀 별 볼 일 별로면. 없고 하면 이렇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와서도 만족하고 하셔가지고 그 조회수도 200만 이상, 이야. 200만 정도. 역시 우리 장주영 미서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예. 다시 한번 그 영상도 봐주시고 아니면 책정원 오셔가지고 책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정원이 되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고즈넉한 그런 뭐 산속에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네. 느낌도 들고 해서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So another place that we just heard of the recommendation for this Humanity City Donggu district is this 책정원, which is a book library of the district that had opened back in December 2023. Now it is located in a place called Naenam-dong, which is at the very end of Gwangju City, and it's very close to Hwasun as well. So it's rather at the very perimeter, like at the end of Gwangju City, where a lot of people had initially concern about will a lot of people do really get to visit here. However, although weekdays might be a little bit quieter, on weekends a lot of people from even other areas come to visit this place, and sometimes it's so packed that there is no space for anyone to come in anymore. And it's a place where people don't just come to read but also to relax and socialize, especially among families with kids. And last year alone, over 163,000 people had visited the library and borrowing more than 143,000 books. Now this spans over 2,600 square meters with 3 floors, and there are various services that are being offered, such as children's area, a cafe, and even spaces for lectures and events. 역시 책 읽는 동구답게 책 관련해서 이렇게 책정원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또 이 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구 구보를 지켜온 보물지기 사업이라고 하던데 동구 구보를 지켜온 보물지기 어떤 사업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구보라는 것은 9가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구를 대표하는 뭐 무등산 국립공원, 충장축제, 푸른길, 5.18 민주광장, 너리째 벚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카페거리, 충장로 쇼핑거리, 남광주 대인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았던 선배 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발굴해가지고 후배 여성들에게 그 롤모델로 삼아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23년도부터 지금 이제 3년째
이어져 온 사업이거든요. 이 동굴을 대표하는 말씀해주신 9개의 보물을 지켜온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쵸. 거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예. 역사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들 실제 그 동구 구보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4월 4일까지 4월 4일까지 그 저희 그 거주지 동복지센터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직접 내가 그 여성이다라고 하셔도 좋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구보 관련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활동을 했다. 그런 어떤 활동과 자취를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1대1로 구술 채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나중에 이제 책자로 이제 발간돼서 추후에 이제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가지고 그 기록을 이제 모든 주민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사실 동구에서는 이런 약간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뭐 2023년에 우리 동네 큰언니 맞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동네 큰언니 두 번째 시리즈. 약간 마음으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타이틀인데, 올해는 이렇게 동구 구보를 지켜온 보물지기 사업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구의 이제 여성분들의 삶 그리고 활동을 좀 긍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품어낸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just heard about this Donggu 9 Treasure more like Guardian program, which is focusing on discovering and recording the stories of local women that are in Donggu district who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preserving Donggu's heritage. And this Donggu's 9 heritage include of course the Mount Mudung, the national park, Chungjang Festival, and this Purun-gil or this Purun Road, and the May 18th Democratic Square, as well as the ACC Dongmyeongdong Cafe Street, Chungjang Road area shopping street, and Namgangju and Taein traditional markets. So if there is anyone who feel like, oh, I am part of these women who have been protecting this area and guarding this area, you may also want to apply to this, because Donggu district had been highlighting of women's contribution and making them role models for future generations. So they have been working a lot in this gender equality. Ever since 2023, they have been running different projects, and for this year it is Donggu 9 Treasure Guardians program. If you wish to participate, you can submit your stories, and this is until April 4th, and you can go to your community centers within your area and you can apply for it. 네, 그리고 또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2025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정 위해서 구민 투표가 또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지금 뭐 이미 선정이 됐나요? 아니요, 이제 투표만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예. 최종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오늘은 제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참고로 뭐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서 해가지고 최종 이제 10권이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4월에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뭐 도서 지원이랄지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어떤 책들이 선정됐을지 끝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홈페이지를 저희가 자주 들어가서 맞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책 지원 사업도 해주시고 막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구 홈페이지를 자주자주 수시로 방문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Now there was another thing we just heard, because this Book of the Year voting has taken place for this year's Gwangju Donggu Reading Initiative, and the voting was already held, and this has been held until the 14th of this month, where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this Friday, and their final 10 books will be revealed. The Book of the Year ceremony will also proceed to take on in April, along with various events. So if you would, you could also mark it down on Donggu website, Donggu district website, because like we heard about the Donggu Humanities Hall, Donggu 인문학당, or this 책정원 news and the other news like this book distribution project and programs, we will always be able to get the most updated information about what kind of programs we will be able to get support from the Donggu website. So please do check it out regularly. You don't want to miss out any good opportunities.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 이제 퀴즈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내긴 했었는데, 아까 올해 들었습니다. 들으셨군요.
올해가 문병란 시인의 타계 10주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10주년을 맞아서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럼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타계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예. 문병란의 시 100편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인데요. 음흠. 이것도 3월 31일까지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홈페이지 많이 나오네요. 모든 오늘. 것은 홈페이지. 네. 그 시인의 이제 시집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오.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예. 해당 부서인 인문도시 정책과 인문도시 기획팀으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그 여러 어떤 시를 방법으로 참여할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총 25권의 시집 목록이 있으니까 그 해당 시집에 수록된 시 제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퀴즈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병란 시인이 직녀에게 맞습니다. 예를 포함한 많은 작품을 쓰셨거든요. 네네. 뭐 이 직녀에게가 특히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읊어 주시겠습니까? 짧게. 좋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적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둣돌 놓아. 네.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이 문병란 시인이 이게 사랑, 뭐 이별, 아픔 이런 걸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8, 90년대에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민주화 운동을 위했던 그런 어떤 시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요즘과 같은 작금의 시기에 좀 남다른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Alright, so we just heard about how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te poet Moon Byung-ran's passing is being commemorated and a campaign is being held to select 100 poems that are beloved by the public of Moon Byung-ran. And participants can join by searching for the details on the Donggu website, of course, or by contacting the planning team directly, and the chosen poems will be celebrated in a special event later this year. We just heard briefly about part of this poem called 직녀에게 by Moon Byung-ran, the poet, and this was a very democratic one where we were able to feel a certain level of distinct feeling amidst these ongoing events that are happening in the political affairs.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구에 또 30여 곳의 작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2월 말에 책정원에서 그 모이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어려움, 어떤 그런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도서관이 도서관을 살피고 함께 성장하고 자생력을 확보해 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활성화 전략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보시면 이제 구립 도서관인 책정원 도서관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 상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면 공립 또 작은 도서관이 3곳이 있어요. 또 그곳에서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중간 거점 역할.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은 서로 작은 도서관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는 그게 이제 큰 틀입니다. 현재 이제 보면 다양한 인문 독서 동아리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동아리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그럼 작은 도서관을 한번 활용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럼 동아리는 좀 저렴한 그 가격으로 공간 대여가 가능하고 예. 작은 도서관은 그걸로 인한 어떤 재원 확보랄지 잠재적인 이용자 확보 등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고 인문도시 동구에 관련한 많은 말씀 오늘도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는 광주 동구와 인문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늘 기분 좋은 홍보로 청취자 여러분과 시민들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미소 짓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구 홍보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